그럼 이 시점에서 정말 신축 아파트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또 너무 많아서 골라 살 수 있는 철호의 기회, 뭘까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트입니다. 얼죽신 들어보셨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야,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냥 확 녹아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얼죽신하면서 신축을 원하는데, 그럼 신축 아파트 어떻게 사야지 정말 싸게 잘 사는지 한번 저랑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사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정리해 볼게요. 신축 아파트 사는 방법. 첫 번째, 청약. 너무 뻔하죠. 청약되면 누가 좋은 줄 몰라? 어려워서 그렇죠. 모든 청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공공택지 분양, 그리고 이런 것도 입지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강남에 요즘 분상제 아파트들이 계속 나와서 7억 로또니 8억 로또니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안 되면 남의 잔치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청약 하나만 바라보는 거, 저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청약을 제 1순위로 놓지 마세요. 청약이 1순위가 되는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무주택 가점이 쌓여가면서 혹시라도 둘째라도 태어나면 또 가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청약만 바라보게 돼요. 정말 좋은 저렴한 아파트가 급매로 나온 거를 알아도 이걸 사는 순간 무주택 가점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래서 청약은 1순위에 놓지 말고 가져가세요. 가점 말고 추첨제에서 좋은 곳이 나와서 추첨이 되면 정말 그건 행운이 나한테 왔을 때, 그때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기회까지 잘라버리지는 말고 대신에 1순위는 아니다. 신축 아파트 사는 방법. 두 번째, 신축 아파트를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좀 사실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신축, 이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스킵할게요. 그럼 신축 아파트 사는 방법. 세 번째, 미래 신축 분양권. 분양권이 뭔지 다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청약이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걸 분양권이라고 해요. 그 분양권이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서로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면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 지방세를 더하면 77%, 66%. 1억 정도 올랐을 때 내 손에 3천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7,700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6,600을 내면 3천 조금 넘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즘 분양권 거래할 때 손피라는 말이 있어요. 내 손에 프리미엄을 이만큼 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피거든요. 내 손에 프리미엄 1억만 줘. 그 뜻은 매수자가 1억의 프리미엄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손피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프리미엄 얼마 나와 있는데 프리미엄 3천, 5천, 1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소장님한테 다 전화해보고, 전화로 알려주시는 소장님도 있고, 와,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안 알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손피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6억 정도 하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 정도 됐어요. 와, 1억이면 많이 올랐죠? 1억 정도 됐는데 그럼 나는 얼마를 내놔야 이걸 살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러면 1억의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싶을 때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2번 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계산해 볼게요. 1억의 프리미엄에 우리 1년 이상 됐다고 할게요. 그럼 66% 하면은 와, 6,600만 원. 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 네가 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1억에다 6,600을 더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6,600을 매수자가 돈을 내니까 결국은 이게 매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00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1억에 대한 세금만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6,600 곱하기 다시 0.66, 66%를 하게 되면 4,356만 원.
지금 1번 양도세 6,600만 원, 2번 양도세 4,356만 원 합치면 1억 1천 정도? 1억 한 90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손피 아니면 프리미엄 이렇게 있을 때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거 손피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요새 손피 아닌 게 없긴 해요. 그러면 3천 나와 있으면 한 6천 조금 넘게 내 돈이 필요하구나. 프리미엄이요. 그리고 뭐 5천이다. 그러면 5천 더하기 5천에서 조금 더. 그럼 한 1억 넘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6억짜리 분양가에 1억 프리미엄 붙은 거 지금 매수하려면 보통은 10%가 계약금이니까 6천만 원 더하기 1억의 프리미엄에다 손피 때문에 추가로 내야 되는 한 1억 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억 천 더하기 6천에서 2억 7천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내가 얼마 필요한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손피 이번에 개념 깨우치셨죠? 이렇게 손피가 필요한 분양권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사는 방법. 네 번째, 미래 신축,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리잖아. 네, 맞아요. 초기, 처음부터 어쩌면 구역 지정도 안 된데, 뭐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된데 들어가면 오래 걸리지요. 10년 넘게 훨씬 걸려요. 조합 설립부터도 한 10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최소한 조합 설립 때인데 그런 곳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마다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것을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소개한 분양권처럼 빨리 입주하는 것을 원한다면 입주권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점. 분양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청약을 받아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있죠. 그 권리를 매매하는 거죠. 그 권리를 사는 거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되는 곳에 조합원의 물건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기에 살 때는 입주권의 단점이 있어요. 초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감정평가라고 해서 그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빌라나 주택의 평가 금액을 한 번에 다 내놔야 되고 거기에 붙은 프리미엄도 한 번에 내놔야 돼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내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초기에는 입주권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초피라고 하죠. 초기에 프리미엄 붙었을 때 그때는 분양권이 더 좋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만 좋다고 안 합니다.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투자를 잘하는 거. 저도 그렇게 해요. 분양권이 더 유리하다 싶으면 분양권 매수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분양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입주장이 코앞이다. 그때는 입주권이 훨씬 유리합니다. 입주장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잔금을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분양 초기에 있었던 입주권의 단점, 돈을 너무 많이 내놔야 되는 이 단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똑같이 대출을 일으키거나 전세를 맞추거나 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입장이 똑같은데 입주권은 보통 높은 층을 주죠. 한 30층 기준으로 10층 이상, 5층 이상 좋은 층, 좋은 동 주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조합원 무상 옵션, TV, 냉장고, 워시타워, 시스템 에어컨 전실, 확장 무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받은 냉장고가 냉장고 뭐 비스코프 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실인데 뭐 변형되는 거라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뭐 그런 거 주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신경 써서 달라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가진 입주권과 분양권이 같이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입주권이 훨씬 유리하죠.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을 보셨는데 뭐 입주권이 1, 2천 더 비싸다. 그건 절대로 비싼 게 아니에요. 층만 좋은 층을 받아도 그것만 프리미엄이 1억씩 차이 나는 게 입지 좋은 곳의 신축 아파트거든요. 여기서 지나이스 얘기 들어보고 그래 입주권 좋겠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안전핀 하나 딱 꽂아 드릴게요. 입주권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재건축 입주권 중에서 재초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금액을 감안해서 이 매매 가격이 정해졌는지 요거 하나 정도는 깔끔하게 체크하시고 거래하시면 입주권 매수하시고 정말 스마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정말 신축 아파트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또 너무 많아서 골라 살 수 있는 철호의 기회, 뭘까요? 입주장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 중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세입자, 전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입주장에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입주한다는 건 뭐예요? 시행사가 지은 집을 내가 새롭게 등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기를 내는 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롭게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새롭게 등기를 받는 그런 곳에 세입자가 들어갈 때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부 전세 대출 때문에 많은 은행에서 이런 것까지 전세 대출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기회야?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나 이거 너무 청약되기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재개발 투자해서 오래 갖고 있던 거 요거 입주할 때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안 되니까 전세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전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좋은 아파트일수록 전세가가 높죠. 그 전세가를 다 자기 돈으로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도 새 아파트 공급 많아서 전세가 쌀 때 얼른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 쏙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기를 처음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대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대출을 내서 월세로 내놓거나 갑자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애들 공부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 때문에 갑자기 팔아야 되는 매물이 훅 하고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급매로. 왜? 입주 기간이 끝나면 이자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입주장 안에 등기를 쳐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잔금을 다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매불망 얼죽신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꿈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새 아파트 입주장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새 아파트 입주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광명처럼. 광명 뉴타운 지금 10월부터 입주장 시작인 거 아세요? 그러면서 2달, 3달 사이로 입주장이 계속 있어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급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단지에서 전세값 싼 게 별로 없네? 그럼 좀 더 기다리면 2달 뒤에 또 있어. 이러면은 기다렸다가 좀 더 싼 거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단 말이죠. 누가 급해요? 네, 그 기간 안에 꼭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배가 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입주장이 계속해서 연이어 있는 곳, 그런 곳에 정말 신축을 정말 저렴하게 골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이 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만여 세대가 넘게 쫙 입주가 있습니다. 제가 광명 뉴타운은 아직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죠.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미 공부를 한번 했는데, 광명 뉴타운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참에 광명 뉴타운 언제 입주되고 어느 구역이 더 가치가 있는지 지나이스의 생각, 인사이트 쫙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난 광명 관심 없는데, 난 서울에 어디가 관심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또 거기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그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콜 하시면 바로 영상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 이렇게 입주가 많아서 공급 폭탄이다, 힘들다 하는 곳에 기회가 있고요. 또 무슨 일이야, 대출 규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그런 곳에 또 틈새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호재가 저희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호재가 사실 예견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출 규제라는 규제, 그렇지만 이게 내 물건에,
우리 집 상황에 어떻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또 임장 가 보시고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 인하가 있으면 더 달려들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실망이 아니라 더 열심히 움직여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청약,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청약 나쁜 거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를 하고 있는 곳에 청약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거를 1순위로 놓고 오매불망 청약 아니다.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신축 아파트, 미래 신축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데 분양권은 양도소득세가 꽤 높아요.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그래서 요즘 손피 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프리미엄 1억이다. 그러면 한 프리미엄이 2억 넘게 필요하구나. 5천이다. 그러면 1억 조금 넘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요거 감안하시고 분양 초기에는 분양권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입주장이 돼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입주권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는 입주장. 공급이 많은데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를 못 맞추는 그런 물건들이 급매로 나오면 얼죽신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신축 입주장이 계속 있는 곳, 광명처럼 그런 곳에는 기회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임장 부지런히 가보시고 나와 결이 맞는 소장님과 친해지셔서 금매 나오는 거 기다렸다 잡아서 우리 집 신축으로 마련해 봅시다. 이렇게 새 아파트면 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 뭐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우리 집 어떻게 똑똑하게 골라서 우리 자산도 단단하게 키워가면서 우리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키울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함께 가요. 오늘도 미라클.